2024년 봄, 서울 외곽의 한 아파트 단지. 새벽 5시면 어김없이 경비실 불이 켜진다. 33년째 같은 자리를 지켜온 김철수, 81세. 그의 하루는 언제나 같은 시간, 같은 동작으로 시작된다. 낡은 경비복에 팔을 끼우고 단추를 하나씩 채운다. 거울을 보며 모자를 반듯하게 쓴다. 작은 빗으로 머리카락을 정돈하고 구두를 닦는다. 50년 전 군대에서 배운 습관이 아직도 몸에 배어 있다. 경비실 창문을 열자 차가운 봄바람이 들어온다. 철수는 깊게 숨을 들이마신다.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음에 감사한다. 살아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한 일이다. 아파트 단지를 천천히 걷는다. 낙엽을 쓸고 화단의 잡초를 뽑는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는 늘 이렇게 한다. 이곳이 집처럼 편안하다. 아니, 어쩌면 진짜 집보다 더 편안한지도 모른다. 좋은 아침입니다. 출근하는 사람들에게 철수는 밝게 인사한다. 어떤 이는 답하고 어떤 이는 그냥 지나친다. 철수는 개의치 않는다. 자신의 일을 할 뿐이다. 경비 아저씨,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3학년 민준이가 활짝 웃으며 달려온다. 철수가 가장 좋아하는 순간이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을 때 그는 모든 것이 괜찮다고 느낀다. 민준아, 오늘도 학교 잘 다녀와야지. 네, 아저씨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민준이가 사라진 후 철수는 잠시 그 자리에 서 있다. 아이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한다. 저 아이가 평화롭게 학교에 갈 수 있는 세상. 이것이 바로 자신이 싸워서 지켜낸 세상이다. 하지만 아무도 모른다. 저 아이도, 아이의 부모도, 이 아파트의 그 누구도. 매일 아침 밝게 웃으며 인사하는 이 평범한 경비원이 어떤 과거를 가졌는지. 오전 10시, 택배 차량이 들어온다. 철수는 짐을 나르는 것을 돕는다. 젊은 택배 기사가 미안해한다. 아저씨, 제가 할게요. 무거우시잖아요. 괜찮아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지. 철수의 팔에는 아직도 힘이 남아있다. 81세의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건강하다. 매일 새벽 운동을 하고 규칙적으로 생활한 덕분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살아남아야 한다는 의무감이 그를 지탱한다. 점심시간, 철수는 경비실에서 혼자 도시락을 먹는다. 간단한 밥과 김치, 계란 반찬. 화려하지 않지만 충분하다. 전쟁을 겪어본 사람은 음식에 대한 감사를 안다. 오후 2시, 아파트 입구에서 한 노부인이 무거운 짐을 들고 힘들어한다. 철수가 달려간다. 어머님,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 아이고, 고맙네요. 노부인의 집까지 짐을 들고 올라간다. 10층까지 계단으로. 엘리베이터는 고장났다. 하지만 철수는 전혀 힘들어하지 않는다. 아저씨, 숨도 안 차시네요. 건강하시네요. 하하, 젊었을 때 많이 단련해서요. 짧은 대답, 더 이상 말하지 않는다. 젊었을 때 무엇을 했는지, 어떻게 단련했는지, 그 누구도 알 필요 없다. 저녁 6시, 아이들이 학원에서 돌아온다. 철수는 경비실 앞에서 아이들을 맞이한다. 혹시라도 수상한 사람이 따라오지 않았는지 살핀다. 아이들의 안전, 그것이 그의 가장 중요한 임무다. 아저씨, 오늘 시험 잘 봤어요. 한 여자아이가 자랑한다. 철수는 진심으로 기뻐한다. 우리 지민이 정말 대단하구나. 축하해. 아이의 얼굴이 환하게 빛난다. 이런 순간들이 철수를 살아가게 한다. 전쟁의 악몽을 잊게 해준다. 밤 10시, 철수의 근무가 끝난다. 하지만 그는 바로 들어가지 않는다. 한 번 더 단지를 돈다. 가로등이 제대로 켜져 있는지, 위험한 곳은 없는지 확인한다. 경비실로 돌아와 옷을 갈아입는다. 경비복을 벗고
평상복을 입는다. 거울을 보며 넥타이를 푼다. 그 순간 거울 뒤편에서 무언가가 반짝인다. 철수는 당황한다. 거울 뒤에 숨겨둔 작은 나무 상자. 33년간 한 번도 열어보지 않은 상자. 그 안에는 그의 과거가 들어있다. 잠시 망설이다가 철수는 상자를 다시 밀어넣는다. 아니다. 아직은 아니다. 그 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철수는 하늘의 별을 올려다본다.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마쳤다. 내일도 이렇게 평범한 하루가 이어지길 바란다. 하지만 운명은 이미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33년간 숨겨온 비밀이 곧 세상에 드러날 것이라는 사실을 철수는 아직 모르고 있었다. 그날 밤 철수는 오랜만에 꿈을 꾸었다. 1951년 겨울, 눈 덮인 전장, 총소리와 비명,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전우들의 목소리. 철수는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다. 또 그 꿈인가. 그는 작은 한숨을 쉬었다. 70년이 지났지만 전쟁은 여전히 그의 안에 살아있었다. 2024년 4월 어느 토요일 아침, 젊은 입주민 박준호 35세가 경비실 앞을 지나간다. IT 기업에 다니는 그는 주말에도 노트북을 들고 카페로 향하는 중이다. 경비 아저씨, 안녕하세요. 준호가 밝게 인사하지만 경비실은 조용하다. 이상하다. 철수는 언제나 이 시간에 자리에 있었는데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경비실 문을 두드린다. 아저씨, 계세요? 대답이 없다. 문은 잠겨있지 않다. 준호는 조심스럽게 문을 연다. 아저씨? 경비실 안은 비어있다. 깔끔하게 정돈된 책상, 반듯하게 개진 옷가지들, 철수의 성격을 그대로 보여주는 공간이다. 준호는 메모를 남기려고 책상 위 메모지를 찾는다. 그때 책상 서랍이 살짝 열려있는 것을 발견한다. 평소 같으면 절대 열려있지 않을 서랍. 호기심에 준호는 서랍을 연다. 그 안에는 낡은 사진 몇 장과 펜, 그리고 뭔가 더 있는 것 같다. 서랍 깊숙한 곳에 천으로 쌓인 물건. 준호는 그것을 꺼낸다. 무겁다. 천을 풀자 작은 나무 상자가 나타난다. 오래되어 빛이 바랜 상자. 하지만 정성스럽게 관리된 흔적이 보인다. 상자를 열어도 될까? 준호는 망설인다. 이것은 명백한 사생활 침해다. 하지만 뭔가 중요한 물건 같다. 혹시 아저씨가 찾고 계신 건 아닐까? 결국 준호는 상자를 연다. 그 순간 그의 눈이 커진다. 상자 안에는 여러 개의 훈장이 들어있다. 빛바랜 리본, 녹슨 금속. 하지만 그 무게감은 여전하다. 태극 무공훈장, 을지무공훈장, 그리고 몇 개의 다른 훈장들. 준호의 손이 떨린다. 이게 진짜인가? 경비 아저씨가? 상자 밑에는 낡은 서류들이 있다. 공로증, 표창장, 그리고 한 장의 오래된 신문 스크랩. 1951년 6월 15일자 신문. 제목이 눈에 들어온다. 혈전 끝에 적진 돌파. 김철수 상사. 분대원 12명 구출. 준호는 숨이 멎는다. 김철수. 바로 그 경비 아저씨. 기사를 읽어 내려간다. 1951년 6월 12일. 강원도 하천 인근 전투에서 적에게 포위된 아군 분대. 김철수 상사 당시 22세는 홀로 적진으로 돌격 3시간에 걸친 혈전 끝에 분대원 12명 전원을 구출하는 데 성공했다. 이 과정에서 적군 17명을 사살하고 중대한 정보를 입수. 아군의 반격 작전에 결정적 기여를 했다. 준호는 기사를 읽으며 전율을 느낀다. 매일 밝게 웃으며 인사하시던 그 평범한 아저씨가 전쟁 영웅? 더 놀라운 것은 따로 있다. 상자 안 작은 편지 봉투. 준호는 조심스럽게 연다. 손으로 쓴 편지. 글씨가 떨려 있다. 철수야,
내 덕분에 살았다.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고맙다. 전후 일동. 날짜는 1951년 7월. 70년도 더 된 편지다. 종이는 누렇게 바랬지만 글씨는 여전히 선명하다. 준호는 상자를 다시 닫는다. 손이 떨린다. 이 사실을 어떻게 해야 할까? 아저씨는 왜 이것을 숨긴 걸까? 그때 경비실 문이 열린다. 준호 씨? 철수가 들어온다. 손에는 편의점 커피를 들고 있다. 그의 시선이 준호가 들고 있는 상자로 향한다. 순간 철수의 얼굴이 굳는다. 밝던 표정이 사라지고 무언가 복잡한 감정이 스친다. 준호는 얼른 상자를 내려놓는다. 죄송합니다, 아저씨. 서랍이 열려 있어서 제가 함부로. 철수는 한참을 말이 없다. 그저 상자를 바라볼 뿐이다. 오랜 침묵 끝에 그가 작게 말한다. 다 옛날 일이야. 아저씨, 이게 진짜세요? 전쟁 영웅이셨어요? 철수는 고개를 저었다. 영웅이라니. 난 그냥 살아남은 사람일 뿐이야. 하지만 이 훈장들, 신문 기사, 다 먼 옛날 일이야. 지금의 나와는 상관없는. 철수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난다. 하지만 동시에 어떤 슬픔도 느껴진다. 왜 숨기신 거예요? 이렇게 대단한 일을 하셨는데. 철수는 창밖을 바라본다. 아파트 단지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이 보인다. 전쟁은 자랑할 일이 아니야. 많은 사람이 죽었어. 친구들, 동료들, 민간인들. 내가 살아남은 것도, 훈장을 받은 것도 그들의 희생 위에 있는 거야. 준호는 말문이 막힌다. 철수는 계속 말한다. 난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었어. 전쟁의 기억을 잊고 조용히 살고 싶었어. 그래서 이곳에 왔지. 33년 전에. 하지만 사람들이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아저씨가 어떤 분인지 알 필요 없어. 철수의 목소리가 단호해진다. 난 지금 이대로가 좋아. 경비 아저씨로 사는 게 편해. 제발, 이 일은 비밀로 해줘. 준호는 철수의 눈을 본다. 그 눈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다. 하지만 동시에 깊은 상처도 보인다. 알겠습니다, 아저씨. 아무한테도 말 안 할게요. 철수는 안도의 한숨을 쉰다. 고맙네. 준호는 경비실을 나선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복잡하다. 이런 대단한 이야기를 혼자만 알고 있어야 한다니. 집으로 돌아가는 길. 준호는 계속 생각한다. 매일 보던 평범한 경비 아저씨. 하지만 그분은 평범하지 않았다. 국가를 위해 목숨 걸고 싸운 영웅이었다. 왜 숨기신 걸까? 왜 33년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으신 걸까? 준호는 인터넷을 검색한다. 김철수 상사 1951년 화천 전투. 놀랍게도 자료가 나온다. 국가기록원의 공식 문서, 전공 기록, 그리고 당시 찍힌 사진. 사진 속 젊은 군인, 22세의 김철수. 지금의 아저씨 얼굴과 겹쳐진다. 확실하다. 이것은 사실이다. 준호는 컴퓨터 앞에 앉아 한참을 고민한다. 약속했다. 비밀로 하겠다고. 하지만 이런 이야기가 묻혀서는 안 되는 것 아닐까? 그날 밤 준호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계속 생각이 맴돈다. 전쟁 영웅으로 살아온 아저씨의 인생. 그리고 경비원으로 숨어 지낸 33년. 새벽 2시. 준호는 결심한다. 적어도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알려야겠다고. 아저씨의 이야기가 완전히 묻히게 둘 수는 없다고. 하지만 그는 아직 몰랐다. 이 발견이 곧 아파트 전체를, 그리고 철수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는 사실을. 일요일 오전, 아파트 입주민 카카오톡 단체방이 조용히 들끓기 시작한다. 준호가 조심스럽게 메시지를 올렸다. 여러분, 혹시
우리 아파트 경비 김철수 아저씨에 대해 아시는 분 계세요? 첫 반응은 무덤덤하다. 그냥 경비 아저씨 아닌가요? 왜요? 무슨 일 있어요? 항상 친절하시던데. 준호는 조심스럽게 다음 메시지를 보낸다. 아저씨가 6.25 전쟁 영웅이셨대요. 태극무공훈장을 받으신 분이에요. 단체방이 얼어붙는다. 몇 초간 아무도 반응하지 않는다. 그러다가 메시지가 폭발적으로 쏟아진다. 네, 진짜요? 설마 그 평범하신 경비 아저씨가 증거 있어요? 말도 안 돼요. 준호는 국가기록원 링크를 올린다. 1951년 전공 기록. 김철수 상사의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다. 이거 진짜네요. 대박. 우리 아파트에 이런 분이 계셨다니. 33년이나 계셨는데 우리가 전혀 몰랐다는 게. 동대표 이명숙 58세의 메시지를 보낸다. 이거 사실 확인 좀 해봐야겠어요. 혹시 동명이인일 수도 있고 사진도 있어요. 확실합니다. 준호가 국가기록원에서 찾은 1951년 사진을 조심스럽게 올린다. 젊은 시절 철수의 모습. 몇몇 오래 거주한 입주민들이 즉시 알아본다. 이거 경비 아저씨 맞네요. 눈매가 똑같아요. 세상에, 정말이었구나. 순식간에 소문이 퍼진다. 오후가 되자 아파트 전체가 이 이야기로 들끓는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주차장에서, 놀이터에서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나눈다. 들었어요? 경비 아저씨가 전쟁 영웅이었대요. 그래서 항상 그렇게 꼿꼿하셨구나. 근데 왜 숨기셨을까? 겸손하셔서 그러신 거 아니에요? 반응은 다양하다. 놀라움, 존경, 궁금증, 그리고 약간의 죄책감. 30대 주부 강민지는 남편에게 말한다. 여보, 우리 경비 아저씨한테 얼마나 무례하게 굴었는지 생각나? 택배 늦게 온다고 화내고. 나도 그래. 당연한 것처럼 여겼어. 미안하네. 60대 노인 최영수는 다르게 반응한다. 전쟁 영웅이라고? 그런 분이 왜 경비를 하시나. 좀 안타깝네. 그러게요. 나라에서 뭐 해주는 것도 없나 봐요. 하지만 일부는 회의적이다. 정말 그 사람 맞나? 확인된 거예요. 요즘 인터넷에 가짜 많잖아요. 동명이인 아닐까요? 월요일 아침, 출근길.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진다. 경비실을 지나갈 때 모두가 철수를 유심히 본다. 평소보다 더 공손하게 인사한다. 철수는 이상함을 느낀다. 오늘따라 사람들이 너무 친절하다. 어떤 이는 멈춰서서 악수를 청한다. 아저씨, 항상 감사합니다. 정말 존경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철수는 당황한다. 무슨 일일까? 왜 갑자기 이러는 걸까? 점심시간, 동대표 이명숙이 경비실을 찾아온다. 손에는 도시락을 들고, 아저씨, 점심 드세요.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 아니, 이게 무슨, 아저씨, 제가 이제 알았어요. 전쟁 영웅이시라는 거. 철수의 얼굴이 굳는다. 알아버렸구나. 결국, 누가, 어떻게, 아저씨, 왜 숨기셨어요?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하셨는데, 철수는 한숨을 쉰다.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고, 훈장도 받으셨다면서요? 태극무공훈장이요? 옛날 일입니다. 지금은 의미 없어요. 의미 없긴요. 우리 아파트에 이런 분이 계셨다는 게 얼마나 자랑스러운데요. 철수는 고개를 젓는다. 자랑스러울 것 없어요. 전쟁은 슬픈 일이에요.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내가 살아남은 것도 운이었고, 그래도 아저씨 덕분에 살아난 사람들이 있잖아요. 12명이나. 철수는 창밖을 본다.
70년 전 그날이 떠오른다. 눈 덮인 전장, 총소리, 전우들의 비명, 그중 3명은 나중에 다른 전투에서 죽었어요. 내가 구한 게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요? 이명숙은 철수의 어깨에 손을 얹는다. 의미 있었어요. 아저씨. 살아남은 9명은 가족을 이루고 아이를 낳고 지금까지 살고 있을 거예요. 아저씨 덕분에. 철수는 대답하지 않는다. 그저 고개를 숙일 뿐이다. 그날 저녁 입주민 대표 회의가 열린다. 안건은 하나. 김철수 경비원에 대한 것. 우리가 뭔가 해야 하지 않을까요? 맞아요. 그냥 지나칠 수 없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기념식을 열면 어때요? 아파트 차원에서 찬성합니다. 아이들한테도 교육적이고, 하지만 일부는 반대한다. 본인이 원하실까요? 33년간 숨기신 거잖아요. 그래도 알려야죠. 이런 분이 계시다는 걸 자칫하면 부담 드릴 수도 있어요. 논쟁이 이어진다. 결국 표결로 결정하기로 한다. 찬성 7반대, 이 기권 일점 기념식을 열기로 결정된다. 이명숙이 철수를 찾아간다. 아저씨, 우리가 작은 기념식을 준비하려고 하는데요. 안 됩니다. 철수는 단호하게 거절한다. 왜요? 아저씨를 기리는 자리인데. 난 그런 거 원하지 않아요. 제발 그냥 내버려 두세요. 하지만 아저씨, 싫다고 했어요. 철수의 목소리가 커진다. 처음으로 화를 내는 모습. 이명숙은 놀란다. 죄송합니다, 아저씨. 너무 밀어붙인 것 같네요. 철수는 숨을 가다듬는다. 미안합니다. 제가 너무 큰 소리를 냈네요. 하지만 정말로 원하지 않아요. 조용히 살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아저씨 뜻을 존중하겠습니다. 하지만 소문은 이미 걷잡을 수 없이 퍼졌다. 다른 동으로, 인근 아파트로, 그리고 지역 커뮤니티로. 한 입주민이 SNS에 올린 게시글이 조회수 10만을 넘긴다. 우리 아파트 경비 아저씨가 전쟁 영웅이었다는 충격적인 사실. 댓글이 달린다. 이런 분이 경비를 하시다니. 나라가 부끄럽다.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숨어 계신 영웅들이 얼마나 많을까. 우리가 몰라서 죄송합니다. 화요일, 지역 신문사에서 연락이 온다. 김철수 씨 인터뷰 가능할까요? 동 대표가 거절한다. 본인이 원하지 않으세요. 하지만 이런 좋은 이야기를 알려야죠. 죄송합니다. 본인 의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철수는 점점 더 불편해한다. 사람들의 시선, 과한 친절, 끝없는 질문들. 그는 그저 평범한 경비원으로 살고 싶었다. 수요일 저녁, 철수는 관리사무소장을 찾아간다. 소장님, 제가 그만두는 게 나을까요? 네. 왜요, 아저씨? 사람들이 너무 불편해해요. 제 과거 때문에. 무슨 말씀이세요? 모두 존경하는데요. 존경이 부담스러워요. 난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었어요. 소장은 철수의 손을 잡는다. 아저씨, 조금만 참아주세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우리가 아저씨를 지켜드릴게요. 철수는 고개를 끄덕인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깊은 피로가 서려 있다. 그날 밤, 철수는 오래된 전우의 회장에게 전화한다. 형님, 나 들통났어. 뭐가? 내가 전쟁 영웅이었다는 거. 아파트 사람들이 다 알아버렸어. 그래? 잘 됐네. 이제 떳떳하게 살 수 있겠구만. 떳떳하게? 형님, 난 떳떳할 자격이 없어. 왜? 넌 나라를 구했잖아. 나라를 구했다고? 난 사람을 죽였어. 많이. 그게 자랑스러울 리 없잖아. 전화기 너머로 긴 한숨이 들린다. 철수야.
그건 전쟁이었어. 내 잘못이 아니야. 알아. 머리로는 알아. 하지만 가슴은 아직도 아파. 철수는 전화를 끊고 어둠 속에 앉아있다. 33년간 숨겨왔던 과거. 이제 그것이 빛 아래로 나왔다. 그리고 그는 여전히 그것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목요일 아침, 아파트 입구에 낯선 차량이 멈춰선다. 70대 노인 2명이 내린다. 한 명은 지팡이를 짚고 있고 다른 한 명은 휠체어를 타고 있다. 여기가 맞나? 응. 철수가 여기서 일한다고 했어. 두 사람은 철수의 옛 전우들이다. 인터넷 기사를 보고 찾아온 것이다. 70년 만에 재회. 경비실로 다가가자 철수가 보인다. 창문을 닫고 있는 모습. 여전히 꼿꼿한 자세. 철수야. 철수가 돌아본다. 그 목소리. 7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알아볼 수 있는 목소리. 상철이 형? 그리고 동현이? 그래, 우리야. 세 사람은 껴안는다. 70년의 시간이 한순간에 사라진다. 그들은 다시 22살 청년이 된다. 눈물이 흐른다. 이 자식, 33년간 여기 있었으면서 왜 연락 안 했어? 미안해. 난 그냥 조용히 살고 싶었어. 조용히? 넌 우리 생명의 은인이야. 우리가 오늘까지 살아있는 건 다 내 덕분이라고. 경비실로 들어가 앉는다. 오랜만에 재회. 할 이야기가 산더미다. 그날 기억나? 1951년 6월 12일. 잊을 수가 있나? 상철이 말한다. 우리가 적에게 완전히 포위됐잖아. 탄약도 떨어지고 부상자도 많고 다 죽는 줄 알았어. 동현이 이어받는다. 그때 내가 혼자 적진으로 돌격한 거야. 미쳤다고 다들 말렸는데. 철수는 고개를 젓는다. 미친 게 아니었어. 그냥 너희를 두고 갈 수 없었어. 3시간 동안 혼자 싸웠잖아. 적군 17명을 제압하고 탈출로를 만들고. 운이 좋았을 뿐이야. 운? 그게 운이야? 그건 용기고 실력이었어. 철수는 창밖을 본다.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다. 총소리, 폭발음, 피 냄새, 그리고 동료들을 구했을 때의 안도감. 근데 너희 둘은 그 후로 어떻게 살았어? 상철이 웃는다. 나 교사했어. 40년간. 그러다 은퇴했지. 나는 농사꾼이야. 아직도 밭일해. 가족은? 나는 자식 3, 손주가 7이야. 나는 2, 손주는 5. 철수는 미소 짓는다. 잘 살았구나. 다행이다. 넌? 철수의 미소가 사라진다. 나는 혼자야. 결혼 안 했어. 왜? 전쟁의 기억이 너무 무거웠어. 누군가를 사랑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 무슨 소리야. 넌 영웅이잖아. 영웅? 철수가 쓴웃음을 짓는다. 난 살인자야. 17명을 죽였어. 그게 영웅이야? 그건 전쟁이었어. 내 잘못이 아니야. 알아. 머리로는 알아. 하지만 철수는 가슴을 가리킨다. 여기는 아직도 아파. 상철이 철수의 어깨를 잡는다. 철수야. 내가 우릴 구하지 않았으면 우리 가족들은 태어나지도 못했을 거야. 내 아이들, 손주들, 다 내 덕분에 이 세상에 있는 거라고. 동현도 거든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야. 내가 구한 12명 중 9명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그들도 다 가족이 있지. 총 몇 명이나 되는 줄 알아? 자식, 손주, 증손주까지 합치면 50명이 넘어. 철수는 눈을 크게 뜬다. 50명? 그래. 내가 그날 용기를 내지 않았으면 이 50명은 존재하지 않았을 거야. 넌 생명을 구한 거야. 그것도 아주 많이. 철수의 눈에 눈물이 맺힌다.
70년간 짊어지고 온 죄책감, 그것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다. 정말 그렇게 생각해도 될까? 당연하지. 넌 영웅이야. 진짜 영웅. 세 사람은 한참을 이야기한다. 70년간의 공백을 메운다. 전쟁 후의 삶, 가족 이야기, 후회와 감사. 오후, 상철과 동현은 아파트 입주민들을 만난다. 동대표 이명숙이 주선한 자리다. 저희는 김철수 씨의 전우입니다. 1951년 그날, 철수 덕분에 살아남았습니다. 입주민들이 조용히 듣는다. 철수는 혼자 적진으로 돌격했습니다.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요. 보통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3시간 동안 혼자 싸웠습니다. 탄약이 떨어지자 돌을 던지고 맨손으로 싸웠습니다. 상처투성이가 됐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입주민들의 눈이 커진다. 그렇게 우리 12명 전원을 구했습니다. 한 명도 잃지 않았어요. 한 젊은 엄마가 손을 든다. 그런 대단한 일을 하신 분이 왜 경비를 하세요? 상철이 답한다. 철수는 자신을 영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책감을 느낍니다. 전쟁에서 사람을 죽였다는 것 때문에요. 하지만 그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잖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33년간 숨어 지낸 겁니다. 동현이 말을 잇는다. 우리가 오늘 여기 온 이유는 부탁하기 위해서입니다. 철수를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존중해 주십시오. 그분은 영웅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상처받은 사람입니다. 전쟁의 트라우마를 70년간 안고 살아왔습니다. 제발 특별하게 대하지 마십시오. 그냥 평범한 이웃으로 대해 주십시오. 그게 철수가 원하는 겁니다. 입주민들이 고개를 끄덕인다. 이제야 이해가 된다. 왜 철수가 숨겼는지, 왜 기념식을 거부했는지. 이명숙이 질문한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철이 미소 짓는다. 평소처럼 대하십시오. 아침에 인사하고 가끔 감사 인사하고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뭔가 해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존중하는 게 최고의 선물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철수를 받아들여 주십시오. 그날 저녁, 상철과 동현은 떠난다. 철수와 작별 인사를 나눈다. 자주 연락하자. 철수야. 그래. 이제는 숨지 말고. 고맙다, 형들아. 오늘 덕분에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아. 우리가 고맙지. 내 덕분에 우리 가족들이 있으니까. 세 사람은 다시 껴안는다. 이번에는 70년 후에 또 만나지는 않을 것이다. 정기적으로 연락하기로 약속한다. 철수는 혼자 경비실에 앉아 생각한다. 오늘 깨달은 것, 자신의 행동이 50명 이상의 생명을 만들어냈다는 것. 어쩌면 자신은 영웅이 아닐지 몰라도 의미 있는 일을 한 사람일지도 모른다. 그 생각만으로도 70년의 무게가 조금은 가벼워진다. 창밖을 본다. 아파트 단지에서 아이들이 뛰어논다. 저 아이들 중에는 자신이 구한 사람들의 후손도 있을지 모른다. 그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따뜻해진다. 철수는 작게 미소 짓는다. 7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을 용서할 수 있을 것 같다. 금요일 저녁, 아파트 커뮤니티 센터, 입주민 모임이 열린다. 주제는 김철수 경비원에 대한 것. 하지만 분위기가 예상과 다르다. 20대 입주민 정민호가 먼저 입을 연다. 솔직히 이해가 안 가요. 왜 전쟁 영웅이 경비를 해야 하죠? 나라에서 뭐 해주는 게 없나요? 60대 박종현이 답한다. 그 시절엔 그랬어. 보상 같은 게 제대로 없었지. 그럼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닌가요? 목숨 걸고 싸웠는데. 30대 주부 이수진이 거든다. 저도 이상해요. 훈장까지 받았으면 대우를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50대 김태수는 다르게 본다. 여러분, 그 시대를 이해해야 해요.
전쟁 직후엔 모두가 가난했어요. 국가에 여력이 없었죠. 그래도 너무하잖아요. 81세에 경비 일을 하시다니. 젊은 층과 중장년층 사이에 온도차가 느껴진다. 같은 사실을 보지만 해석이 다르다. 25세 대학원생 서연주가 스마트폰을 꺼낸다. 제가 찾아봤는데요. 요즘 국가유공자 지원 정책이 있어요. 아저씨도 신청할 수 있을 것 같은데. 70대 최영수가 고개를 젓는다. 철수 씨는 자존심이 강한 분이야. 지원 받는 걸 원하지 않으실 거야. 왜요? 받을 자격이 있는데. 그 세대는 그래. 베푸는 건 좋아해도 받는 건 싫어하지. 그런 사고방식이 문제 아닌가요? 순간 분위기가 차갑게 식는다. 최영수의 얼굴이 굳는다. 문제. 그 사고방식이 우리나라를 지킨 거야. 희생정신, 자립정신. 하지만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이제는 당당하게 권리를 찾아야죠. 권리? 너희 세대는 권리만 찾지. 의무는 생각 안 하고.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도 세금 내고 열심히 일해요. 세금 그게 다야? 우리 세대는 목숨을 걸었어. 나라를 위해. 젊은 층이 술렁인다. 불편한 표정들. 이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한다. 죄송하지만 그건 선배 세대가 선택하신 일 아닌가요? 우리한테 강요할 순 없죠. 선택. 최영수의 목소리가 커진다. 선택이라고? 당시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 나라가 망하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었겠어? 동대표 이명숙이 중재에 나선다. 진정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싸우려고 모인 게 아니잖아요. 하지만 젊은 사람들이 역사를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역사를 모른다고요? 정민호가 발끈한다. 저희도 배웠어요. 하지만 그게 왜 지금 우리 잘못이 되는 건데요? 잘못이라니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지. 감사는 하죠. 하지만 무조건적인 복종은 아니잖아요. 분위기가 험악해진다. 세대 간 갈등이 표면으로 떠오른다. 40대 회사원 김민수가 말한다. 저는 중간 세대인데요. 양쪽 말이 다 이해가 돼요. 어떻게요? 선배 세대의 희생은 존경합니다. 그분들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요. 최영수가 고개를 끄덕인다. 하지만 젊은 세대도 이해해요. 그들도 자기 삶이 힘들거든요. 경쟁 치열하고, 취업 어렵고, 집값 비싸고. 정민호가 동의한다. 그러니까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명숙이 거든다. 맞아요. 우리가 김철수 아저씨 때문에 싸우는 건 말이 안 되죠. 아저씨는 평화를 지킨 분인데 모두가 조용해진다. 맞는 말이다. 30대 엄마 강민지가 말한다. 저는 아저씨한테 미안해요. 평소에 너무 당연하게 여겼어요. 나도 그래. 택배 늦으면 짜증내고 아이한테 인사 안 시킬 때도 많았어요. 고백이 이어진다. 사람들은 깨닫는다. 그들이 철수를 얼마나 가볍게 대했는지. 60대 주부 오경이가 눈물을 닦는다. 우리 세대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세대인데도 경비라고 무시했어요. 맞아. 나이만 같다고 동지는 아니더라고요. 계급 의식이 있었던 거죠. 우리도. 양쪽 세대가 스스로를 돌아본다. 젊은 세대는 역사에 대한 무관심을, 노년 세대는 권위적 태도를 반성한다. 이명숙이 제안한다.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아저씨를 모시고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요? 전쟁 경험, 그 후의 삶, 아저씨가 생각하시는 것들, 아저씨가 원하실까요? 부담 안 드리는 선에서 부탁드리면 어떨까요? 좋은 생각이에요. 저희 아이들한테도 교육적이고, 하지만 강요하면 안 돼요. 정말 원하시면 하는 거고, 모두가 동의한다.
다음 날 이명숙이 철수를 찾아간다. 아저씨, 부탁이 하나 있는데요. 철수는 조심스럽게 듣는다. 입주민들이랑 간단한 이야기 자리를 갖고 싶어 하시는데 가능하실까요? 무슨 이야기를요? 아저씨 경험담이요. 전쟁 때 일, 그 후의 삶, 부담 안 가시는 선에서요. 철수는 한참을 생각한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인다. 알겠습니다. 해보죠. 정말요? 고맙습니다, 아저씨. 대신 조건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영웅 대접은 하지 마세요. 그냥 한 노인의 이야기로 들어주세요. 물론이죠. 약속드릴게요. 일요일 오후 커뮤니티 센터에 50명가량의 입주민이 모인다. 1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세대. 철수가 들어오자 박수가 터진다. 철수는 어색하게 손을 흔든다. 안녕하세요. 김철수입니다. 간단한 인사. 그리고 이야기가 시작된다. 1951년 제가 22살 때 철수는 천천히 담담하게 말한다. 전쟁의 참혹함, 동료들의 죽음, 살아남은 자의 죄책감. 전쟁은 영웅을 만들지 않습니다. 생존자를 만들 뿐이죠. 사람들이 숨죽여 듣는다. 제가 동료들을 구한 건 용기가 아니었어요. 그냥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 33년간 숨기셨어요? 한 청소년이 묻는다. 철수는 미소 짓는다. 자랑할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전쟁은 슬픈 일이에요.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하지만 나라를 지키셨잖아요. 그게 자랑스러운가요? 같은 민족끼리 총을 겨눈 게 청소년은 대답하지 못한다. 철수가 계속 말한다. 저는 평화를 지켰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전쟁을 견뎌낸 거죠. 그게 다예요. 그럼 후회하세요? 아니요. 해야 할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자랑스럽지도 않아요. 복잡한 감정. 사람들은 전쟁을 새롭게 이해한다. 2시간 동안 이야기가 이어진다. 질문과 답변. 철수는 솔직하게 답한다. 마지막 질문. 중학생 소녀가 손을 든다. 할아버지,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철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답한다. 평화를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평화는 누군가의 희생으로 얻어진 거예요. 그리고 서로 존중하세요. 세대가 다르고 생각이 달라도 존중하면 함께 살 수 있어요. 사람들이 박수를 친다. 진심 어린 박수. 철수는 고개를 숙여 인사한다. 모임이 끝난 후 여러 사람이 철수에게 다가와 악수한다. 젊은이도 노인도 이제 그들은 철수를 이해한다. 그날 밤 철수는 경비실에서 생각한다. 오늘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제대로 한 것 같다. 그리고 사람들이 들어줬다. 어쩌면 숨기는 것보다 나누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이 든다. 월요일 아침 아파트 분위기가 달라진다. 사람들의 인사가 더 따뜻해진다. 아저씨, 좋은 아침이에요. 어제 이야기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저희 아이가 학교에서 발표하고 싶대요. 아저씨 이야기를. 철수는 어색하지만 행복하다. 숨기는 것보다 이게 낫다는 걸 느낀다. 중학교 2학년 김민서가 조심스럽게 다가온다. 아저씨, 인터뷰 가능할까요? 학교 과제로 인터뷰. 나를? 네. 역사 수업에서 6.25 전쟁 참전 용사 인터뷰하는 과제가 나왔어요. 철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인다. 좋아. 언제 할까? 지금 괜찮으세요? 그래, 들어와. 경비실에서 인터뷰가 시작된다. 민서는 준비해온 질문지를 꺼낸다. 첫 번째 질문이에요. 전쟁에 참전하게 된 계기가 뭐예요? 계기라기보다는 할 수밖에 없었어.
나라가 위험했으니까. 무섭지 않으셨어요? 무서웠지. 매일 밤 악몽을 꿨어. 그래도 싸우신 이유가 뭐예요? 철수는 창밖을 본다. 지키고 싶은 것들이 있었어. 가족, 친구, 고향, 그리고 미래. 미래요? 응. 너희 같은 아이들이 평화롭게 살 수 있는 미래. 민서의 눈이 반짝인다. 연필을 열심히 움직인다.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언제예요? 철수는 잠시 침묵한다. 동료가 죽었을 때, 내 옆에서, 내 눈앞에서, 죄송해요. 힘든 질문이었나 봐요. 아니야. 괜찮아. 이야기해야 해. 잊지 말아야 하니까. 전쟁 후에는 어떻게 사셨어요? 여기저기 떠돌았어. 일자리 찾아서. 그러다가 이 아파트에 왔지. 33년 전이시죠? 그래. 여기가 편했어. 조용하고 평화로워서. 지금도 전쟁 꿈을 꾸세요? 철수는 고개를 끄덕인다. 가끔. 근데 예전보다는 덜해. 왜요? 너희 같은 아이들을 보면 내가 헛되이 싸우지 않았다는 걸 알게 돼. 그럼 조금 위로가 돼. 민서는 눈물을 훔친다.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덕분에 제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네요. 뭐가 고마워. 당연한 일을 한 거지. 당연하지 않아요. 대단한 일이에요. 인터뷰가 끝난 후 민서는 깊게 인사하고 간다. 철수는 그 뒷모습을 보며 미소 짓는다. 오후 아파트 입주민 대표회의. 안건은 김철수 경비원에 대한 지원 방안. 우리가 뭔가 도와드릴 수 있지 않을까요? 급여를 올려드리는 건 어때요? 아니면 근무 시간을 줄여드리든지. 하지만 관리사무소장이 고개를 젓는다. 아저씨가 원하지 않으실 거예요. 특별 대우 싫어하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이명숙이 제안한다. 자연스럽게 도와드리는 건 어떨까요? 무거운 짐 나르는 거 돕고, 가끔 같이 식사하고, 좋은 생각이에요. 그리고 아이들 교육에 활용하는 거요. 아저씨 경험담을 역사 교육으로. 아저씨가 부담스러워 하시지 않을까요? 부담 안 드리는 선에서요. 1년에 한두 번 정도. 모두가 동의한다.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들. 화요일, 아파트 주민들의 작은 움직임이 시작된다. 30대 주부들이 반찬을 만들어 경비실에 가져온다. 아저씨, 너무 많이 만들어서요. 드세요. 아니, 이럴 필요 없는데. 그냥 이웃끼리 나누는 거예요. 부담 갖지 마세요. 택배 기사들도 달라진다. 아저씨, 제가 들고 올라갈게요. 아니야, 내가 할게. 오늘은 제가 할게요. 아저씨는 쉬세요. 아이들도 변한다. 학교에서 돌아올 때마다 경비실에 들러 인사한다. 할아버지, 저 오늘 시험 100점 받았어요. 우리 지민이 대단하네. 축하해.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철수는 이런 변화들이 어색하면서도 따뜻하다. 33년간 느껴보지 못한 소속감. 수요일 저녁,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온다. 지역구청장. 김철수 선생님 계십니까? 네, 저인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구청장 김상훈입니다. 구청장은 철수의 손을 정중하게 잡는다.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늦었지만 저희 구에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아니, 무슨 선생님 같은 분이 우리 구에 계신다는 게 자랑스럽습니다. 구청장은 감사패를 전달한다. 이건 형식적인 거고요. 실질적으로 도와드릴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도와드릴 것이요? 네. 의료 지원, 생활 지원. 뭐든 가능한 선에서 돕겠습니다. 철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한다. 저는 괜찮습니다. 대신, 네, 말씀하세요.
다른 참전 용사분들 좀 찾아주세요. 저처럼 숨어 계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구청장의 눈이 커진다. 그분들을 도와주세요. 저는 네 아파트 사람들이 잘 챙겨주는데 혼자 계신 분들도 많을 테니까요. 훌륭하십니다, 선생님.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청장이 떠난 후 이명숙이 감탄한다. 아저씨, 정말 대단하세요. 본인보다 다른 분들을 먼저 생각하시다니. 뭐가 대단해. 당연한 거지. 이래서 영웅이신 거예요. 철수는 고개를 젓지만 마음속으로는 뿌듯하다. 목요일, 아파트 게시판에 공지가 붙는다. 김철수 경비님 감사 메시지 남기기. 입주민들이 포스트잇을 붙이기 시작한다. 항상 감사합니다. 마이너스 301호. 할아버지 최고. 마이너스 503호 민준이. 존경합니다. 마이너스 1204호. 하루가 지나자 게시판이 포스트잇으로 가득 찬다. 수백 개의 메시지. 철수는 그 앞에 서서 한 장 한 장 읽는다. 눈물이 난다. 기쁨의 눈물. 33년간 혼자였다. 숨어 지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사람들이 자신을 인정해준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금요일 아침. 철수는 평소보다 더 밝게 웃는다. 좋은 아침입니다. 아저씨도 좋은 아침이에요. 오늘 날씨 좋네요. 그러게요. 산책하기 딱 좋은 날이에요. 일상적인 대화. 하지만 예전과는 다르다. 더 따뜻하고 더 진심이 담겨 있다. 점심시간 경비실 문이 열린다. 5층에 사는 노부부. 아저씨, 같이 점심 드실래요? 저희 집에서 준비했어요. 아니, 그럴 필요 없는데. 부담 갖지 마세요. 그냥 이웃끼리 밥 한 끼 하는 거예요. 철수는 따라간다. 노부부의 집. 따뜻한 밥상이 차려져 있다. 많이 드세요, 아저씨. 고맙습니다.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눈다. 인생, 가족, 꿈, 편안한 대화. 아저씨, 후회하는 것 없으세요? 후회요? 혼자 사신 것, 가족 없이. 철수는 잠시 생각한다. 가끔은 외로웠죠.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왜요? 여러분이 있으니까요. 이 아파트 사람들이 제 가족 같아요. 노부부의 눈이 촉촉해진다. 저희도 아저씨를 가족처럼 생각해요. 그날 오후, 철수는 혼자 산책한다. 아파트 단지를 천천히 걷는다. 33년, 긴 시간이었다. 혼자 버텨온 시간.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다. 함께할 사람들이 있다. 철수는 하늘을 올려다본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 평화로운 하늘. 전우들아 보이니? 우리가 지킨 세상이야. 평화로운 세상. 바람이 불어온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철수는 미소 짓는다. 이제야 알 것 같다. 자신이 왜 싸웠는지, 왜 살아남았는지. 이 순간을 위해서였다. 이 평화를 위해서. 토요일 오전. 입주민 대표회의실. 10명의 대표들이 모인다. 의제는 하나. 김철수 경비원을 위한 특별한 날. 이명숙이 입을 연다. 여러분, 우리 아저씨를 위해 뭔가 하고 싶어요. 강요가 아니라 진심 어린 감사를 표현하는 거죠. 어떤 걸 생각하세요? 작은 기념식이요. 거창하지 않게 따뜻하게. 30대 대표 박준호가 찬성한다. 좋아요. 근데 아저씨가 거부하시면 어쩌죠? 그래서 깜짝 행사로 하려고요. 미리 말씀드리면 또 안 된다고 하실 테니까 위험하지 않을까요? 부담 드릴 수도 있고. 50대 대표 김태수가 말한다. 제가 아저씨랑 이야기해 볼게요. 넌지시 의향을 떠보는 거죠. 모두가 동의한다. 그날 오후 김태수가 경비실을 찾아간다.
아저씨, 시간 있으세요? 그럼 앉아요.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눈다. 날씨, 아파트 일상, 그리고 조심스럽게 본론. 아저씨, 만약 입주민들이 감사 인사를 하고 싶어 한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철수는 차를 내려놓는다. 감사 인사요? 네, 아주 작게요. 거창한 거 아니고 그냥 마음을 표현하는 정도? 철수는 한참을 생각한다. 뭐, 거절할 이유는 없겠죠. 사람들 마음이니까. 김태수의 얼굴이 환해진다. 정말요?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조금은 부담스럽죠. 근데 요즘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어떻게요? 숨기는 것보다 함께 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여러분 덕분에 깨달았어요. 고맙습니다, 아저씨. 그날 밤부터 준비가 시작된다. 입주민 카카오톡 방이 들끓는다. 6월 15일 토요일 오후 3시 어때요? 좋아요. 날씨도 좋을 것 같고, 장소는 어디로? 단지 중앙 광장이 좋겠어요. 역할 분담이 시작된다. 저는 음식 준비할게요. 저는 장식 맡을게요. 우리 아이들이 노래 준비하고 싶대요. 제가 사진 촬영할게요. 모두가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나이, 직업, 배경 상관없이 오직 철수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30대 주부 강민지는 아이들과 함께 카드를 만든다. 엄마, 할아버지가 정말 영웅이에요. 응. 우리나라를 지킨 분이야. 대단하다. 나도 할아버지처럼 되고 싶어. 그럼 열심히 공부하고 착하게 살아야지. 아이들은 색연필로 카드를 꾸민다. 서툰 글씨로 감사 메시지를 적는다. 40대 회사원 이수진은 영상을 준비한다. 입주민들의 감사 메시지를 인터뷰해서 편집하는 것. 아저씨에 대한 한마디 부탁드려요. 항상 감사했어요. 덕분에 안전하게 살았어요. 우리 아이가 아저씨를 정말 좋아해요. 존경합니다. 진심으로 50개가 넘는 메시지가 모인다. 이수진은 밤을 새워 영상을 편집한다. 60대 박종현은 플래카드를 주문한다. 김철수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써주세요. 글자는 크게 따뜻한 느낌으로. 20대 대학생들은 SNS 이벤트를 준비한다. 샤브리 아파트 영웅 해시태그 만들었어요. 당일 실시간으로 올리면 좋겠어요. 모두가 바쁘게 움직인다. 하지만 즐겁다. 누군가를 위한 일이 이렇게 기쁠 수 있다는 걸 깨닫는다. 화요일, 동 대표들이 모여 최종 점검한다. 음식은 준비됐어요. 김밥, 떡, 음료수, 장식도 완료. 풍선이랑 꽃, 아이들 노래 연습 잘하고 있어요. 영상도 거의 다 됐어요. 이명숙이 체크리스트를 확인한다. 하나 빼먹은 거 없나요? 아, 선물. 맞다. 뭘 드리면 좋을까요? 여러 의견이 나온다. 시계는 어때요? 아니면 옷, 건강식품? 김태수가 다른 제안을 한다. 제 생각엔 손편지가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손편지요? 네. 입주민 전원이 한 줄씩 쓰는 거예요. 진심이 담긴. 모두가 동의한다. 특별한 노트를 준비해서 각 세대가 한 페이지씩 채운다. 수요일부터 노트가 돈다. 각 집을 방문하며 감사의 한마디씩 적어주세요. 사람들은 정성스럽게 쓴다. 아저씨 덕분에 안심하고 살았습니다. 마이너스 201호. 할아버지 사랑해요. 마이너스 503호 민준이. 진정한 영웅을 만나 영광입니다. 마이너스 1008호. 늘 건강하세요. 전 입주민 일동. 금요일까지 200개 가구가 모두 참여한다. 노트는 감사로 가득 찬다. 목요일 저녁, 아이들이 모여 노래 연습한다. 할아버지 좋아하실 만한 노래 뭐가 있을까?
옛날 노래가 좋을 것 같아. 전우야 잘 자라는 어때? 너무 슬프지 않을까? 아침 이슬은? 결국 아침 이슬로 결정한다. 20명의 아이들이 함께 부를 준비를 한다. 음악 교사인 입주민이 자원해서 지휘를 맡는다. 천천히 감정을 담아서 할아버지께 드리는 노래라는 걸 기억하고 아이들은 진지하게 연습한다. 평소와 다른 모습. 왜 이렇게 열심히 해? 한 엄마가 아이에게 묻는다. 할아버지가 우릴 위해 싸우셨잖아. 우리도 최선을 다해야지. 부모들은 뿌듯하다. 이 일이 아이들에게도 좋은 교육이 되고 있다. 금요일 오후 마지막 리허설. 모든 것을 점검한다. 음향 시스템 확인. 장식 배치 완료. 음식 준비 완료. 영상 최종 체크. 아이들 노래 연습 완료. 이명숙이 모두를 본다. 여러분, 내일이에요. 긴장되시죠? 네, 떨려요. 아저씨가 좋아하실까요? 분명 좋아하실 거예요. 우리 진심이니까. 맞아요. 형식보다 마음이 중요하죠. 모두가 고개를 끄덕인다. 자, 내일 2시까지 조용히 모여주세요. 아저씨 모르게. 알겠습니다. 그날 밤, 많은 입주민들이 잠을 설친다. 기대와 긴장. 내일이 빨리 오기를 기다린다. 철수는 아무것도 모른 채 편히 잔다. 평소처럼 내일도 평범한 하루일 거라 생각하며. 하지만 내일은 평범하지 않을 것이다. 철수의 인생에서 그리고 이 아파트 공동체 역사에서 가장 특별한 날이 될 것이다. 이명숙은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체크리스트를 본다. 모든 것이 준비됐다. 아저씨, 내일 놀라실 준비하세요. 그녀는 미소 지으며 불을 끈다. 내일이 기다려진다. 6월 15일 토요일. 맑은 하늘. 완벽한 날씨. 철수는 평소처럼 새벽 5시에 일어난다. 경비복을 입고 모자를 쓰고 구두를 닦는다. 오늘도 평범한 하루. 아침 순찰을 돈다. 아파트는 조용하다. 토요일 아침이라 사람들이 늦잠을 잔다. 오전 9시. 첫 인사. 아저씨, 좋은 아침이에요. 그래, 민준아. 잘 잤니? 네. 오늘 뭔가 특별한 일 있을 것 같아요. 특별한 일? 비밀이에요. 민준이는 웃으며 달려간다. 철수는 고개를 갸웃한다. 무슨 일이지? 오전 내내 사람들이 수상하다. 웃으며 지나가고 의미심장한 눈빛을 보낸다. 뭔가 계획하는 것 같다. 점심시간. 이명숙이 찾아온다. 아저씨, 오늘 오후 3시에 좀 바쁘세요? 아니, 특별한 일 없는데. 그럼 중앙광장으로 나와주실 수 있으세요? 왜요? 그냥 잠깐 볼 게 있어요. 무슨? 가시면 알아요. 꼭 나와주세요. 이명숙은 웃으며 사라진다. 철수는 더욱 궁금해진다. 오후 2시. 중앙광장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다. 조용히 철수 몰래 장식이 설치된다. 풍선, 플래카드, 꽃, 따뜻한 색감. 음식이 차려진다. 김밥, 떡, 과일, 음료. 소박하지만 정성스럽다. 의자들이 배치된다. 200개. 전 입주민을 위한. 아이들이 무대 앞에 선다. 20명. 모두 단정한 옷차림. 카메라가 준비된다. 이 순간을 기록하기 위해 오후 2시 50분. 거의 모든 입주민이 모였다. 조용히 설레는 마음으로 이명숙이 마이크를 잡는다. 여러분, 곧 아저씨가 오십니다. 조용히 기다려주세요. 사람들은 숨죽인다. 긴장감과 기대감. 오후 3시 정각. 철수가 나타난다. 평상복 차림. 무슨 일인지 몰라 어리둥절한 표정. 그 순간 짝짝짝짝 200명의 박수가 터진다.
우레와 같은 박수. 철수는 얼어붙는다. 눈앞의 광경이 믿기지 않는다. 온 아파트 사람들이 모여 있다. 자신을 위해 플래카드가 보인다. 김철수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풍선, 꽃, 그리고 모두의 환한 미소. 철수의 눈에 눈물이 맺힌다. 이명숙이 다가온다. 아저씨, 저희가 준비한 작은 행사예요.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받아주세요. 철수는 말을 잇지 못한다.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 자리에 앉으세요. 특별히 준비된 앞자리. 철수는 떨리는 걸음으로 앉는다. 이명숙이 마이크를 잡는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특별한 분을 위해 모였습니다. 박수. 33년간 우리 아파트를 지켜주신 김철수 선생님. 우리는 최근에 알았습니다. 선생님이 전쟁 영웅이셨다는 것을. 사람들이 철수를 본다. 존경의 눈빛. 선생님은 숨기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압니다. 그리고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우리가 평화롭게 살고 있습니다. 선생님 세대의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 세대가 존재합니다. 철수는 눈물을 닦는다. 오늘은 선생님께 우리의 마음을 전하는 자리입니다. 준비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이들이 나선다. 20명의 합창단. 선생님, 저희가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지휘자의 손이 올라간다. 음악이 시작된다. 아침 이슬. 아이들의 맑은 목소리가 광장을 채운다. 긴 밤 지새우고 풀잎마다 맺힌. 철수는 숨을 멈춘다. 이 노래. 군대에서 불렀던 노래. 전우들과 함께 태양은 묘지 위에 붉게 붉게 떠오른다. 눈물이 흐른다. 멈출 수 없다. 70년 전 기억이 밀려온다. 하지만 슬프지 않다. 아름답다. 노래가 끝난다. 박수가 터진다. 아이들이 철수에게 다가와 꽃다발을 준다. 할아버지, 감사해요. 할아버지 덕분에 저희가 있어요. 철수는 아이들을 껴안는다. 목이 메어 말이 안 나온다. 다음은 영상. 입주민들의 감사 메시지. 아저씨, 항상 감사했어요. 덕분에 안전하게 살았습니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50개의 메시지가 이어진다. 남녀노소 모두. 진심이 담긴 목소리들. 철수는 화면을 보며 운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생각해줬다는 것이. 영상이 끝나고 이명숙이 노트를 가져온다. 선생님, 이건 전 입주민이 쓴 감사 편지입니다. 200가구 전부요. 노트를 받아든 철수. 한 페이지씩 넘긴다. 각 세대의 손글씨, 진심 어린 말들.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철수는 노트를 가슴에 안는다. 평생의 보물이 될 것이다. 김태수가 나선다. 선생님,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철수는 천천히 일어선다. 마이크를 잡는다. 손이 떨린다. 한참을 아무 말도 못한다. 그저 사람들을 본다. 200명의 얼굴. 모두 자신을 보며 웃고 있다. 마침내 입을 연다.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목소리가 떨린다.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70년 전 나라가 위험했습니다. 그래서 싸웠습니다. 동료들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말을 잇지 못한다. 눈물이 앞을 가린다. 하지만 그것이 자랑스럽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으니까요. 그래서 숨었습니다. 33년간. 그런데 여러분이 바꿔주셨습니다. 사람들이 귀를 기울인다. 제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아이들, 손주들, 그 존재 자체가 증거입니다. 제가 싸운 이유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이 평화.
이 일상, 여러분의 미소. 철수는 광장을 둘러본다. 감사합니다. 저를 받아주셔서, 이해해 주셔서, 그리고 목이 메인다. 그리고 가족처럼 대해 주셔서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한다. 울음이 터진다. 81년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순간, 사람들이 일어선다. 모두 200명 전원, 기립박수, 짝짝짝짝, 박수 소리가 하늘을 울린다. 멈추지 않는다. 5분, 10분, 어떤 이는 울고, 어떤 이는 웃는다. 모두가 감동한다. 철수는 고개를 숙여 인사한다. 90도로, 깊은 감사. 박수는 계속된다. 아파트 전체가 하나 된다. 세대, 배경, 생각이 다른 200가구. 하지만 이 순간만큼은 하나다. 마침내 박수가 잦아든다. 이명숙이 말한다. 자, 이제 다 같이 식사하시죠. 준비한 음식이 많아요. 사람들이 움직인다. 음식을 나눠 먹고 이야기를 나눈다. 철수 주변에 사람들이 모인다. 선생님, 사진 찍어도 될까요? 물론이죠. 사진을 찍는다. 아이들과 가족들과 이웃들과 수십 장. 점점 더 많은 사람이 다가온다. 악수하고 포옹하고 감사를 전한다. 선생님, 건강하세요. 존경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철수는 모두에게 답한다. 웃으며 때로 눈물 흘리며. 해가 기운다. 오후 6시. 행사가 끝나간다. 사람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간다. 하지만 아무도 서두르지 않는다. 이 순간을 더 즐기고 싶어 한다. 마지막까지 남은 사람들. 철수와 함께 정리를 돕는다. 오늘 정말 고마웠습니다. 철수가 말한다. 저희가 더 감사하죠. 이런 기회를 주셔서. 밤 8시. 모든 것이 정리된다. 철수는 경비실로 돌아간다. 혼자 앉아 오늘을 되새긴다. 믿기지 않는 하루. 꿈만 같은 하루. 책상 위에 놓인 감사 노트를 다시 펼친다.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천천히 읽는다. 눈물이 또 난다. 하지만 이번엔 기쁨의 눈물. 순수한 행복의 눈물. 창밖을 본다. 별이 빛난다. 70년 전 전장에서 올려다보던 그 별들. 전우들아 봤니? 우리가 지킨 세상이야. 아름다운 세상. 철수는 미소 짓는다. 7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을 완전히 용서한다. 그리고 깨닫는다. 자신은 혼자가 아니었다. 이 200가구가 자신의 가족이었다. 일요일 아침. 철수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난다. 어젯밤 늦게까지 감사 노트를 읽었기 때문이다. 경비실 문을 열자 뜻밖의 선물이 있다. 입구에 놓인 작은 화분. 메모가 붙어 있다. 아저씨, 어제 정말 감동이었어요. 이 꽃처럼 건강하게 오래오래 함께해요. 마이너스 701호. 철수는 화분을 들고 들어온다. 경비실 창가에 놓는다. 햇빛이 잘 드는 곳. 아침 순찰을 나간다. 사람들의 인사가 어제와 또 다르다. 아저씨, 잘 주무셨어요? 어제 정말 멋있으셨어요. 오늘 뭐 드시고 싶으세요? 제가 만들어 올게요. 철수는 웃으며 답한다. 고맙습니다. 전 괜찮아요. 하지만 사람들은 계속 온다. 아침 내내. 과일 바구니, 반찬, 음료, 선물 공세. 여러분, 정말 이러지 않으셔도 돼요. 아니에요. 저희가 하고 싶은 거예요. 점심때 경비실이 선물로 가득 찬다. 철수는 웃으며 고개를 젓는다. 이걸 어떻게 다 먹어. 오후, 이명숙이 찾아온다. 아저씨, 제안이 하나 있어요. 무슨? 매달 한 번씩 이야기 시간을 갖는 건 어떨까요? 이야기 시간? 네, 아저씨가 경험하신 것들,
인생 이야기, 조언, 뭐든 좋아요. 철수는 잠시 생각한다.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될까요? 물론이죠. 특히 아이들한테요. 살아있는 역사 교육이잖아요. 좋아요. 해보죠. 정말요? 감사합니다. 그날 저녁, 입주민 단체방에 공지가 올라온다. 김철수 선생님 이야기 시간 매월 마지막 토요일 오후 2시. 반응이 뜨겁다. 와, 꼭 참석할게요. 우리 애들 데리고 갈게요. 녹음해도 될까요? 부모님께 들려드리고 싶어요. 월요일, 지역 신문사에서 다시 연락이 온다. 김철수 씨 인터뷰. 이번엔 가능할까요? 이명숙이 철수에게 물어본다. 아저씨, 신문 인터뷰요. 어떠세요? 철수는 더 이상 거부하지 않는다. 좋아요. 해보죠. 숨길 이유가 없으니까요. 화요일, 기자가 온다. 30대 여성 기자. 정중하게 인사한다. 선생님, 영광입니다. 몇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러세요. 인터뷰가 시작된다. 전쟁 때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동료들을 구했을 때요. 그때의 안도감은 평생 잊을 수 없어요. 왜 33년간 숨기셨나요? 자랑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전쟁은 슬픈 일이니까요. 지금은 생각이 바뀌셨나요? 철수는 창밖을 본다.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이 보인다. 네, 이제는 알아요. 제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저 아이들이 증거죠. 입주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감사하다고요. 저를 받아주시고 이해해주시고 가족처럼 대해주셔서. 기사는 금요일에 실린다. 일면 톱기사. 33년 숨어 지낸 전쟁 영웅. 이웃들의 사랑으로 다시 태어나다. 기사가 화제가 된다. SNS로 퍼지고 전국적 뉴스가 된다. 댓글이 쏟아진다. 감동적이에요. 이런 분들이 진짜 영웅이죠. 우리 동네에도 계실 것 같아요. 찾아서 감사 인사드려야겠어요. 수요일, 국가보훈처에서 연락이 온다. 김철수 선생님께 추가 지원을 하고 싶습니다. 철수는 정중히 거절한다. 저는 괜찮습니다. 대신 다른 참전 용사분들 좀 찾아주세요. 선생님, 제 이야기가 알려진 게 좋아요. 덕분에 다른 분들도 관심 받을 테니까요. 보훈처 직원은 감동한다. 정말 훌륭하십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목요일, 예상치 못한 방문객, 국회의원. 선생님, 영광입니다. 국회에서 표창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회에서요? 네, 선생님의 헌신을 기리고 싶습니다. 철수는 고민한다. 하지만 이번엔 받기로 한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다른 참전 용사분들도 함께 해주세요. 저 혼자만 받는 건 원치 않아요. 물론입니다. 훌륭한 제안입니다. 금요일, 철수의 옛 전우들이 다시 찾아온다. 이번엔 5명. 철수야, 뉴스 봤다. 너 완전 유명인이 됐어. 우리도 덕분에 인터뷰 요청 왔어. 모두 웃으며 이야기를 나눈다. 너 덕분에 참전 용사들이 재조명받고 있어. 정부에서도 지원 늘리겠다고 하더라. 내가 시작한 거야. 철수야. 철수는 고개를 젓는다.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이 아파트 사람들이 해준 거예요. 그래도 내가 용기를 낸 거잖아. 숨기지 않고. 용기라기보다는 사람들이 용기를 줬어요. 토요일, 첫 번째 이야기 시간. 커뮤니티 센터에 100명이 모인다. 철수가 앞에 선다. 긴장된다. 하지만 사람들의 따뜻한 눈빛을 보며 편안해진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집중한다.
1951년 제가 22살 때부터 시작할게요. 2시간 동안 이야기가 이어진다. 전쟁, 생존, 숨김, 그리고 재발견.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듣는다. 어른들은 눈물을 닦는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 덕분에 저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박수가 터진다. 질문 있으면 해주세요. 손이 올라간다. 초등학생. 할아버지, 무섭지 않으셨어요? 무서웠지. 하지만 지켜야 할 것이 있었어. 뭐요? 너희 같은 아이들의 미래. 아이의 눈이 촉촉해진다. 중학생이 묻는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공부 열심히 하고 착하게 살아. 그게 최고의 보답이야. 그것만요? 그리고 평화를 지켜. 전쟁이 얼마나 끔찍한지 기억해. 모두가 고개를 끄덕인다. 행사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씩 인사하며 떠난다. 다음 달이 기대돼요. 꼭 또 올게요. 감사했습니다. 철수는 모두를 배웅한다. 지치지만 행복하다. 그날 밤, 철수는 일기를 쓴다. 70년 만에 처음으로 오늘 나는 진정으로 살아있음을 느꼈다. 33년간 숨어 지냈지만 이제는 다르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나에게는 가족이 있다. 200가구의 가족이.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본다. 별이 빛난다. 전우들아, 우리가 이겼어. 평화를 지켰어. 그리고 나는 이제 행복해. 철수는 미소 지으며 잠든다. 그날 밤, 처음으로 악몽 없이 푹 잔다. 3개월 후, 9월, 아파트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 사람들이 서로를 더 배려한다. 세대 간 소통이 늘었다. 공동체가 진짜 공동체가 됐다. 철수는 이제 아파트의 상징이다. 하지만 여전히 경비 일을 한다. 그게 좋다. 매달 마지막 토요일 이야기 시간은 정례화됐다. 매번 100명 이상이 참석한다. 녹음해서 부모님께 들려드리는 사람도 많다. 9월의 어느 화요일, 특별한 손님이 온다. 교육부 장관, 김철수 선생님, 제안이 있습니다. 무슨? 선생님의 이야기를 교육 자료로 만들고 싶습니다. 교육 자료요? 네. 전국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전쟁의 참상, 평화의 소중함을 가르치는. 철수는 잠시 생각한다. 좋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저만이 아니라 다른 참전 용사분들 이야기도 함께 담아주세요. 물론입니다. 좋은 제안입니다. 그리고 전쟁의 영광이 아니라 전쟁의 슬픔을 강조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선생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목요일, 국회에서 표창식이 열린다. 철수를 포함한 50명의 참전 용사가 참석한다. 대한민국은 여러분을 잊지 않았습니다. 국회의장의 말. 50명의 노인들 눈에 눈물이 맺힌다. 표창장을 받는다. 하지만 철수에게 더 중요한 것은 옆에 전우들이다. 형님들, 우리 해냈어요. 그래, 철수야. 우리가 해냈어. 이제 떳떳해요. 맞아. 이제 자랑스러워. 50명이 함께 사진을 찍는다. 70년 전 젊은 군인들. 지금은 80대 노인들.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살아있다. 금요일. 철수의 이야기가 다큐멘터리로 제작된다. 주요 방송사에서 촬영팀이 아파트에 온다. 선생님, 일상적인 모습을 담고 싶습니다. 카메라가 따라간다. 아침 순찰, 아이들과의 대화, 입주민들과의 교류. 여기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언제세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올 때요. 그 웃음소리를 들을 때. 왜요? 그게 제가 지킨 거니까요. 아이들의 웃음, 평화로운 일상. 카메라는 철수의 눈을 클로즈업한다. 그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다. 다큐멘터리는 한 달 후 방영된다.
시청률 15%. 엄청난 반응. 감동적이에요. 이런 분들이 계셨다니. 우리가 몰라서 죄송합니다. 평화를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되겠어요. 10월. 아파트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린다. 평화의 날. 철수의 제안으로 시작됐다. 전쟁의 참상을 기억하고 평화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날을 만들면 어떨까요? 입주민들이 열렬히 찬성했다. 행사 내용 참전 용사 초청. 학생들의 평화 메시지. 묵념. 그리고 다짐. 50명의 참전 용사가 온다. 철수의 전우들. 여기가 내가 말한 아파트구나. 사람들이 정말 따뜻하네. 부럽다. 철수야. 좋은 곳에 있구나. 행사가 시작된다. 300명이 참석한다. 입주민뿐 아니라 지역 주민들도. 묵념. 전쟁으로 희생된 모든 이를 위해 1분간의 침묵. 학생들의 발표. 우리가 지킬 평화. 저는 친구들과 싸우지 않겠습니다. 저는 다른 나라 사람들을 존중하겠습니다. 저는 전쟁의 참상을 기억하겠습니다. 참전 용사들이 눈물을 닦는다. 이 아이들이 바로 자신들이 지킨 미래다. 철수가 마이크를 잡는다. 여러분, 평화는 공짜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희생으로 얻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평화를 지키는 일입니다. 전쟁을 막는 일입니다. 어떻게?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면 됩니다. 이 아파트처럼요. 세대가 다르고, 생각이 달라도 함께 살 수 있습니다. 박수가 터진다. 저는 이 아파트가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이 보여준 것. 그게 진정한 평화입니다. 기립박수. 모두가 일어난다. 행사 후 참전 용사들과 입주민들이 함께 식사한다. 젊은 세대가 노년 세대에게 묻는다. 할아버지, 전쟁 때 가장 힘들었던 건 뭐예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아니라 동료를 잃는 슬픔이었어. 지금 젊은이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평화를 지켜라. 서로 미워하지 마라. 대화로 풀어라. 젊은이들이 고개를 끄덕인다. 진심으로 배운다. 11월. 철수의 82세 생일. 아파트 전체가 축하한다. 깜짝 파티. 생일 축하합니다. 케이크, 선물, 그리고 200명의 축하. 철수는 눈물을 흘린다. 82년 인생에서 가장 큰 생일상.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요? 여러분이 있으니까요. 이 나이에 이렇게 큰 가족을 얻다니. 사람들도 운다. 함께 웃고, 함께 운다. 12월. 연말. 철수는 경비실에서 한 해를 돌아본다. 1년 전만 해도 혼자였다. 숨어 지냈다. 과거가 부끄러웠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가족이 있다. 인정받는다. 자랑스럽다. 일기를 쓴다. 2024년. 내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해였다. 33년간 숨겨온 과거가 드러났고 그것이 축복이 됐다. 나는 이제 안다. 숨기는 것보다 나누는 것이 낫다는 것을, 혼자보다 함께가 낫다는 것을. 앞으로 남은 시간 얼마나 될지 모른다. 하지만 이 시간을 의미 있게 쓰고 싶다. 아이들에게 역사를 가르치고 평화의 소중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며. 펜을 내려놓는다. 창밖을 본다. 눈이 내린다. 하얀 눈, 순수한 눈. 아이들이 눈사람을 만든다. 웃음소리가 들린다. 철수는 미소 짓는다. 이것이 바로 자신이 지킨 세상이다. 경비실 문이 열린다. 민준이다. 할아버지, 눈사람 같이 만들래요? 그래, 가자. 철수는 일어선다. 82세의 나이지만 마음은 젊다. 민준이와 함께 밖으로 나간다. 눈을 뭉친다. 눈사람을 만든다. 할아버지, 이거 할아버지 닮았어요.
정말? 네, 웃는 모습이요. 다른 아이들도 모여든다. 저희도 할래요. 함께 눈사람을 만든다. 크고 멋진 눈사람. 입주민들이 창문으로 내다본다. 미소 짓는다. 저 모습 좀 봐. 정말 행복해 보이네. 우리가 잘한 것 같아. 아저씨를 받아들이기로 한 거. 받아들인 게 아니야. 원래 가족이었던 거지. 이제야 알게 된 거고. 해가 진다. 눈사람 완성. 할아버지, 이거 우리 아파트 지켜주는 눈사람이에요. 그래? 잘 지켜줄까? 당연하죠. 할아버지가 만든 거잖아요. 철수는 아이들을 껴안는다. 따뜻하다. 밤, 경비실. 철수는 마지막 순찰을 돈다. 아파트 단지를 천천히 걷는다. 불 켜진 창문들. 각 집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 평화로운 일상. 이거야. 이게 내가 지킨 거야. 하늘을 올려다본다. 별이 빛난다. 전우들아, 봤지? 우리가 이뤘어. 평화를. 그리고 나는 이제 행복해. 정말로. 바람이 분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철수는 경비실로 돌아간다.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마쳤다. 내일도 이 일상이 이어지길. 이 평화가 계속되길. 불을 끈다. 잠자리에 든다. 꿈을 꾼다. 하지만 이번엔 악몽이 아니다. 꿈속에서 철수는 젊다. 22살. 전우들과 함께 있다. 철수야, 잘했어. 내가 지킨 세상 아름답더라. 고맙다, 친구야. 이제 편히 쉬어. 철수는 꿈속에서 웃는다. 아직 쉬기엔 일러요. 형님들, 할 일이 많아요. 무슨 일? 아이들 가르치기, 평화 지키기, 사랑 나누기. 역시 우리 철수야. 그럼 힘내라. 우린 항상 내 곁에 있을게. 아침, 철수는 상쾌하게 깬다. 새로운 하루, 새로운 시작. 경비복을 입는다. 모자를 쓴다. 거울을 본다. 거울 속 자신에게 말한다. 좋은 아침, 김철수. 오늘도 최선을 다하자. 경비실 문을 연다. 좋은 아침입니다. 밝은 인사, 밝은 미소. 새로운 하루가 시작된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다. 200가구의 가족과 함께 평화로운 아침, 아름다운 시작.